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장군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후보들이 맞붙는 리턴 매치가 벌어지는 선거구입니다. 당시 두 후보자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토론을 통해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2명의 후보자가 참석했는데요. 좌석 순서에 따라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태경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정동만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동만입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들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 총 4번의 공통 질문, 2번의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문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있는데요. 후보자들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제한 시간 10초 전이 표시되면 후보들은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에서 발언 제한을 초과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후보자들이 앉아있는 자리 배치 그리고 질문 답변의 모든 순서는 토론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1분 안에 유권자들에게 출마 인사를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석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최태경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기장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최태경입니다. 저는 20년 전 2004년에 36살의 나이로 기장군 총선에 처음 출마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낙선만 하고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4년 전 총선에는 부산민주당 전체 후보 중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표 차이로 낙선하였습니다. 낙선의 아픔을 곱씹고 있을 때 서울시장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정무수석에 임명했습니다. 당시 저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구를 서울로 옮기라는 것을 권했지만 저는 여러분 옆에서 끝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정동만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기장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간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주말에는 기장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주중에는 국회에서 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 결과 기장의 수군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선정,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15년 만에 중입차 가속기 착공, 반송터널, 도시철도 2호선, 장산선 연장 등 더 큰 기장을 만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장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이목지신 맹세에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기장의 진짜 일꾼 정동만 정말 잘 하겠습니다. 힘있는 재선 여당 의원이 되어 더 큰 기장을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후보들의 모두 발언 들어보았고요. 첫 번째 공통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장군은 세계적으로도 원전이 밀집한 곳으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탈원전 기조였던 지난 정부와 다르게 현 정부는 원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용 후 해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원전 정책, 후보자들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2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고요. 먼저 정동만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원전 반경 3.7km 안에서 태어나서 몸소 체험했습니다. 원전은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업화와 안정적이고 값싼 전기 공급을 위해서 저희 기장군민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원전 정책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21대 국회에서 원전 주민 재원과 안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말씀하신 고전의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논의가 되었고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고준위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당의 반대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만약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저는 22대 국회 제1호 법안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해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 걱정을 없애고 안정적 원전이 운영될 수 있게끔 24년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원전 정책의 또 하나의 핵심은 원전 산업 육성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막가파식 탈원전 정책은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원전 산업 등에 막대한 타격을 줬습니다. 현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해서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기장 발전을 위해서 원전과 네. 안전과 자, 전홍만 후보 2분의 시간 모두 사용을 하셨고요. 다음 최태경 후보에게도 2분의 시간 드립니다. 민주당 기장군 국회의원 후보로서 제가 기장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망구불변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기장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원전 10기를 안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를 기장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원칙 속에서 최태경은 원전 정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 난제이기도 하고 기장군 원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문제입니다. 영구 저장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리 원전 부지 내에서 보관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기장 군민과 부산 시민이 함께 걱정하는 이유는 이 고리 원전 내의 저장 시설이 영구 저장 시설화 될까 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부산 시민과 기장 국민들에게 고리 원전 내의 임시 저장소가 결코 영구 저장 시설이 아니다는 것을 믿게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폭탄 돌리기식으로 자기 정부에 넘기지 않고 본인이 결단해서 이 문제를 푼다면 유일한 업적으로 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영구 저장시설, 중간 저장시설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요. 만약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를 기장 관내에 두는 것이 기장 군민의 동의하에 된다면 철저하게 기장 국민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기장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론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1분 이내,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명백한 허위 비방이나 흑색 선전,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의 제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 드립니다. 단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 국가 경제는 물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각 후보자들께서 생각하는 우리 지역의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은 각 후보당 7분 드립니다. 먼저 최태경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동만 후보님 선거운동 하신다고 되게 고생 많으신데 다소 어려운 질문을 드리게 될지도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윤석열 정권 들어서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게 역전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물가, 고금리, 서민들이 정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대파를 들고 875원이 합리적이다. 정말 세상 물정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서 우리 고통받는 서민들의 가슴을 더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민생 바탕, 경제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소통하고 사과하고 더 잘하겠다고 국민에게 무릎 꿇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동관 의원님,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파탄, 경제 파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농수산물 가격, 물가 영향도 있지만 수급 영향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파 가격이 7,000원 정도 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유동성 증가로 전 세계가 고물가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부터 1,500억 원의 물가 자금을 투입해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재인 정부 시대의 물가 대책은 어땠습니까? 물가 잡겠다던 이재명 대표 최근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겠다고 하던데 돈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고등학생 정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저 선거에만 눈물어서 이렇게 매표행위 하면 안 됩니다. 30초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의원님한테 대파 가격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건가 또는 물가 정책 어떻게 할까 그 국화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우리 경제 전반이 예. 민생 경제가 나쁠 수밖에 없도록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는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경제가 나빠지고 물가가 높고 해서 서민들이 고소득자보다는 서민들이 특히 고통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서도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지금 연소득 7,8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지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지출이 10조 원 안팎이었는데 2024년은 15조 4천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재정이 역대급으로 세수 감소로 해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세 지출 증가를 감당할 재원 대책이 과연 있는가? 저는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고소득자를 향한 조세 지출 확대, 그것도 아주 급속하게 확대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동관 의원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 부채가 1,00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어렵고 경제가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 여기 토론의 취지는 지역 해남과 정책을 기장군 유권자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장군과는 전혀 지금 관련 없는 국가적인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장군민의 이 소중한 시간을 듣고 싶어 합니다. 기장군민들 지금 기장시장에서 얼마나 힘듦을 겪고 있지 알겠습니다. 예, 30초. 지역 민생이 되도록 좀 토론을 그렇게 저기요. 기장군은 대한민국 밖에 섬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 체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생 현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기장군 서민들 다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토론회가 구의원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도 민생 현안 문제입니다. 저기 방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정 적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정을 건전하게 하려면 더더욱 부자 감세를 하면 안 됩니다. 고소득자를 향한 조세 지출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조세 지출이라는 것은 고소득자 조세 지출이라는 것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면제, 비과세 즉 세금 감면 이런 것에 너무 국가적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몇 년 전에 10조였던 것이 15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런 부자를 향한 조세 정책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국가 재정은 더 불건전하게 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동관 의원님께서 혹시 당선이 또 되시면 분명히 바로 잡아야지만
기장시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기장시장 자판에서 고생하는 어머님들, 이런 모든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대답을 드릴까요? 그거는 제가 질문 곧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자들을 향해서는 감세를 막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안 내리고 있는 것이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지갑을 가지고 있는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만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수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세 비율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신도시, 일강신도시에는 특히 우리 기장군 내 봉급생활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부자 감세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정동환 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부자 감세 정책과 저항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이런 잘못된 세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우리 기장군 내 봉급 생활자를 향해서 좀 사과의 말씀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 윤석열 정부 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대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방탄국회 만들고 민생은 네. 올라가고. 자, 정동환 후보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최태경 후보의 7분의 주도권 시간 모두 지나갔고요.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호칭을 의원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 이제 두 분이 후보자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후보자로 호칭을 좀 맞습니다. 바꿔주시기를 존중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네. 수정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정동환 후보에게 7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예. 네. 최 후보님, 예. 민생 문제 해결은 결국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기장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었습니다. 작년 7월에 동남권 의과학 산단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2032년까지 약 8천억 규모의 민간 투자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2차 전지, 모빌리티, 기회발전 특구 추진 등을 통해서 첨단 산업과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기장에서 일자리가 넘쳐나고 청년들이 찾는 활력이 넘치는 기장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이 결국 민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소득이 늘면 결혼, 출산으로 이어져서 저출산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일자리 창출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 업적으로 이야기하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그 언제부터 이 특화단지 조성이 된지 아십니까? 일본이 우리 한국을 무역 전쟁으로 침탈했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특화단지가 이렇게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거 소개해 드리고요. 그 기장군에는 부산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100대 기업이 부산에 없습니다. 기장군에는 더더욱 큰 기업이 없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왜 변별한 기업을 유치 못했는지 주도권이 있습니다. 주도권이 있으니까 하세요. 그 조성은 저희 기장에 방사선 의과학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 단지는 작년 7월 20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15년 만에 꿈의 안 지역이 중입자 가속기 지원센터가 착공이 됐습니다. 2027년 센터의 운영이 시작되면 기장형 어로 휴양산업과 어로 관광특구를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500병상을 확대를 통해서 기장에 시급한 응급진료 및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를 확충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장 국민들께서 병원을 찾아 타지어 나가는 일이 없게끔 만들겠습니다. 제 후보님은 기장에 시급한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습니까? 예, 그 어려운 문제는요.
방금 500병상으로 그냥 막 늘리겠다 공약하면 안 됩니다. 병상의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기장군에 부족합니다. 동락권 의과학센터에서도 양질의 의사분을 확보하는 거 충분히 확보하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꾸 외부에 있는 큰 병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병상만 공략할 문제가 아니고 의료 인프라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의료인들, 의사, 간호사 이런 양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방금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소부장 특화단지,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지정 사업을 시작한 게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입니다. 예, 제가 하니까 주도권이니까 기장의 또 가장 큰 해난인 교통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장은 전 국민이 찾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통이 혼잡하고 신도시 교통망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저는 4년 내내 기장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가 시작됐습니다. 동부산 관광단지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해서 반송터널, 도시철도 장산선 연장 민자 유치해서 당초 목표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해선 삼성역 신설,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신설, KTX 이음 기장군 내 정차, KTX 기존 노선 기장 인근 정차 등을 통해서 기장과 부산, 기장과 전국이 연결되는 사통팔달 신교통시대 기장을 열겠습니다. 최후보님, 기장의 교통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도시철도 정관선은 언제부터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혹시? 2000년도 초반부터 부산시 도시계획 안에 있던 겁니다. 그리고 2011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요. 그래서 10수년 동안 추진되었고 기장군민들이 민간 합동추진위원회 구성한 지도 여러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15, 16년 동안 이 정관선 문제 하나 가지고 기장군민이 희망 고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동망 의원이 후보님이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했는데 그 전임 윤상직 의원님 시절 본인이 그 윤상직 의원의 보좌관이겠죠. 네, 그 네. 시절에도 추진되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은 겁니다. 시간이 너무 네. 제가 주도권을 하고 있으니까 15초 이상만 좀 해주세요. 30초는 보장하라고. 자, 30초 보장해 드렸습니다. 네. 보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민간합동위원회에 저도 그때 포함을 했습니다. 같이 사인도 하고 했는데 최태경 후보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최근에 금정구 박인영 후보와 양산을 김두관 후보는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예타 통과를 위해서 공동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왜 최태경 후보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양울 광역철도는 정관선과 연계되는 중요 노선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부산 양산 광역철도 예타 통과와 KTX 정차 추진을 위한 공동 공약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결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답변 시간 좀 주셔야 되잖아요. 저기 예, 뉴스를 제가 지정 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답 시간 안 좀 줘도 존중을 되는 좀 해주시고 하여튼 9초 남았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뉴스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총리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었고요. 부산시장과 세 차례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경과가 되었고요. 30초의 그 답변 시간을 보장을 해 주시되 30초를 경과하게 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중간에 말씀을 끊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기장군은 신도시 개발과 각종 산업단지 유치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은 열악한 수준입니다. 철도교통망은 동해선 5개 역사뿐이고 시내버스 배차도 1시간씩 기다리는 지역이 있을 정도입니다. 후보들 모두 KTX 이음선과 관련해서 기장군 내에 정차역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셨는데요. 후보자들이 준비한 기장군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고요. 먼저 정동만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장의 교통 대책 정말 시급합니다. 제가 그 문제 해결 위해 21대 국회 4년 내내
국토위에서 활동했습니다. 기장교통 핵심은 도시철도입니다. 먼저 시작된 정관선 작년 7월 20일 예타 선정돼서 조사 중이고 이번 7, 8경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기장선도 지금 부산시와 우선 추진하기 위해 적극 검토 중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장산선 연장도 민자 추진 중입니다. 말씀하신 KTX 이음 기장군 내 정차를 위해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국토위에서 정부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 12월 개통 예정인데 반드시 정차역 유치하겠습니다. 일광 신도시에는 동해선 삼성역 신설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달래 동산 주 지인로를 확보하고 일광 신도시 앞 원행 6개월 만들어서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동부산 관광단지 교통 혼잡 때문에 반송터널 민자 유치해서 추진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4년간 기장군민과 함께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시내버스 환승 체계를 개편하고 배차 확대를 통해서 기장군민들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국토위 재선 간사를 또 맡아서 기장의 교통 수건 사업들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태경 후보에게도 2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기장군은 부산시 전체 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이 인프라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장군은 발전할 수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정관 신도시가 입주한 지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망이 아주 부산에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철도 정관선 기장선은 10수년 동안 전혀 제대로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예타 조사에 정관선이 선정된 직후 정동만이 해냈다. 정관선 시작. 현수막 내용이 마치 정관선이 확정된 듯 보여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주민들이 항의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노력을 했는데 해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을 시작했다. 정관선 출발했다. 이렇게 주민을 현혹하면 안 되는 겁니다. 4년 전에 우리 정동만 후보께서 정관선 유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4년 동안 유치가 안 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인 사업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공무원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의 전제는 속이지 않고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도시철도 정관선뿐만이 아니고 기장선은 지난 4년 동안 전혀 제대로 언론에 보도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네, 자, 최 의원님 시간이 모두 경과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장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기장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질문 드립니다. 기장군의 5개 읍면 중 정관과 일광은 신도시 조성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반면 기장군 구도심과 장안 그리고 철마 지역은 10여 년 전과 현재의 모습이 큰 변화가 없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기장군 전역이 고르게 발전하려면 어떤 균형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시간 2분이고요. 최태경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대로 정관 신도시, 일광 신도시는 주거지로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약점도 안고 있습니다. 일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휴식 공간, 문화 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갈증이 많고요. 이런 인프라가 빨리 조속히 접근되었을 때 일광 신도시가 꿈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관 신도시는 널리 알려진 대로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까지 버스로 가려면 1시간, 1시간 반씩 걸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정관시도시 조성된 이후 15, 16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철마 정관 지역은 상수원 보호 지역으로 수십 년 동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법이 가로막고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동 수원지가 수원지로서의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서 덕산댐 등으로 대체 식수원을 찾더라도 고통받고 있는 철마민 그리고 정관민의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기장군이 교통 문제 해결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장군은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5개 읍면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5개 읍면이 단일 경제권으로 구축이 됩니다. 단일 생활권으로. 그래서 우리 기장의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교통 문제 해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 읍면을 연결해주는 교통 문제가 완성될 때 단일 경제권이 되고 그 단일 경제권 속에서 우리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기장선, 잠들어 있는 정관선 꼭 제가 당선되어서 해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동만 후보에게도 2분의 시간 드립니다. 신도시와 기존 지역 격차 해소하는 것이 균형 발전에 기장 발전의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가장 큰 해난은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는 산업과 주거단지 조성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철마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부산시와 함께 환경부를 상대로 해서 적극 협의 중입니다. 국회에서 환경부 차관을 수차례 만나서 적극적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부산시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지역별 사안에 맞춰서 해제를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안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2차 전지 모빌리티 특구 지정을 통해서 첨단 산업, 좋은 기업 유치하겠습니다. 15년 만에 착공된 중입자 가속기 완공해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병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장도심의 경우에 도시철도 기장선과 반성터널, 도시철도 장산선 연장, 이런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기장시장과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저는 신도시, 구도심이 모두 잘 사는 동남권 중심도시 기장을 만들겠습니다. 네. 자, 기장군 지역 내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제한 시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는 앞서와 달리 주제가 없습니다. 주제가 없는 만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되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자의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럼 각 후보당 7분의 시간 드리겠고요. 먼저 정동만 후보에게 7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저는 21대 국회에서 4년 내내 국토위 활동하면서 정관선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도 안 됐다는 재태경 후보가 지금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아닙니다. 작년 7월 예타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은 행정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예타조사 시작까지는 저뿐만 아니고 기장군, 부산시, 국토부 관계자들 있었습니다. 정관선 사업이 공보물에 보니까 최 후보님 공보물에 보니까 때가 되어서 예타가 선정된 것이라고 합디다. 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타조사 시작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업을 추진했던 저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 모함하는 겁니다. 혹시 국회의원이 되시면 때가 되길 기다립니까? 이 큰 사업 3,800억 사업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실 작정입니까? 후보님 도대체 때의 의미가 뭡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두만 의원님께서 국어를 조금 더 공부하시면 좋겠는데요. 앞에 제가 했던 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 했던 말만 조금 참고해도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16, 7년 이상 정관선 추진을 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했고 많은 정치인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를 만나고 부산시장과 이 문제를 3번이나 공개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때가 됐다는 것은요. 이런 오랜 기간의 노력으로 겨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 정도, 심사를 받는 정도는 네. 너무 성과가 미미하다는 제가 뜻입니다. 최 후보님, 최 후보님 예타 선정 절차는 잘 아실 겁니다. 지자체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국토부 도시철도망 계획 승인이 나오고 지자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신청하고 기재부 예타 대상 조사 대상 사업 선정까지 이처럼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최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사업 선정까지 정말 일치 단계했던 공무원들 녹을 무시하는 겁니다. 최근 양산 올해 김두관 후보께서 강력철도 예타 조사에 올라가면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자꾸 제 말의 맥락을 이해를 못하는데 의원님도 고생하셨고 정동원 후보님 고생하고 저도 고생하고 많은 사람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타 심사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하면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시험에 합격하기도 전에 왜 자꾸 시작을 했다고 합니까? 그렇게 가장하지 마시고 예타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다만 내 임기 내에 유치를 확정짓지 못한 것은 부족했다. 다만 그러나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타 심사조인 걸 통과됐다 말하는 것은 그거는 부고상도 맞지 않죠. 후보님, 아니 제 주도권입니다. 그래서 주도권 말 좀 합시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정확한 원칙을 지켜주세요. 여기서 국회의원의 품격과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그게 후보자가 해야 될 질문 자체가 도입니다. 앞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 없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저희 기장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힘을 합쳐서 같이 이 문제 같이 통과시켜야 됩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이 정관선 예타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합치겠습니까? 힘 안 합쳐야 됩니까? 제가 수차례 국민들 앞에서 통과에 앞장서겠다.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시험 치고 있는 중인데 시험에 합격해서 시작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보니까 서울시 정무수석에 9일 만에 퇴직했습니다. 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지금. 후보님 공범을 보니까 정무수석 하신 게 정말 자랑을 하시던데 그 당시에 9일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자랑을 했다기보다는요. 제 경력이니까 써놨습니다. 저는 서울시 정부수석만 한 건 아니고요. 중앙당 대변인도 했습니다. SNS 담당. 그래서 제 경력을 써놨는데 자랑했다 하시니 의외이긴 하지만 저는 서울시장님은 오랜 시간 동안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조언하고 보좌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서울시장 정무수석 임명되기 뭐 잘못입니까? 네, 됐습니다. 그리고 퇴직은 제 잘못으로 퇴직한 게 아닙니다. 후보님 됐습니다. 후보님 국가관을 또 국민들께서 한번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2020년 후보님께서 SNS에 천안함 용사와 관련해서 올리신 글입니다.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것이 훈장 주고 승진시킬 행위입니까? 최 후보님 이런 걸 쓰신 거 맞죠? 한번 대답할까요? 30초 합니다. 시간 적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분노합니다. 우리 천안함을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공격해서 침몰시켰습니다. 우리 정말 꽃 같은 젊은이들이 수장당하고 죽었습니다. 그걸 지금도 생각하면 분하지 않습니까? 지휘관은요, 적이 쳐들어오면 막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그 꽃다운 나이의 장병들을 죽게 했습니다. 잘못을 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잠깐만요. 전투에서 알겠습니다. 승리한 장군들한테는 상을 예, 주고 후보님. 패배한 장군들한테는 자, 최 후보님, 벌을 주는 겁니다. 최 후보님, 네, 주도권이 정 후보에게 있습니다. 여기 인터뷰를 한 곳에 봤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치는 척하는 것입니다. 척하면서 찬한 일도 하고 척하면서 깨끗한 일도 하고 척하면서 정의로운 일도 하는 겁니다. 최태경 후보의 정치 철학입니까 이게? 좀 계속 국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척하는 게 뭡니까? 대답할까요? 이 국민들한테 정치가 척하는 겁니까? 30초 대답. 네, 이렇게 해서 정동만 후보 7분의 주도권 시간 모두 사용을 하셨고요. 이어서 최태경 후보에게도 7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저기 좀 문학적 표현이나 비유, 은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동만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이 팩트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뻔지 마시라면서요. 예. 질문 안 했잖아요. 그게 국회의원의 품격이라면서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기 척이라는 건요,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정치는 누구나 유혹에 빠집니다. 저는 정말 깨끗한 정치 하겠습니다 하고 국민들 앞에 약속하는 거,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나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걸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재밌게 표현한 걸 가지고 저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시니 당황스럽긴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정동만 의원님 이번 총선 공보물을 한두 시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산시와 기장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도배를 해놨습니다. 제가 잠깐 몇 시간 찾았는데도 21개나 찾았습니다. 정관시 인도시 강격버스 노선 확충, 이거 군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관 에디파크 조성, 꿈의 행복타운, 군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1개가 빽빽하게 시나 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자 본인의 홍보물에 담아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0년 총선 때 지키지 못했던 내용이 28개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마치고 의원님한테 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무수하게 지키지 못했던 공약들, 이게 대해서 반성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홍보물에도 소개했지만 의원님이 부산 17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공약 이행률이 14입니다. 이것은 제 견해가 아니고요. 자, 최 후보님 2분이 경과했습니다. 예, 제 기대가 아니고. 질문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네,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정동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이 이렇게 공약 이행률이 낮고 17명이 14등 했던 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좀 사과할 생각 없는가? 그리고 이제는 지킬 수 있는 공약 위주로 좀 말씀도 하시면 안 되나? 예, 답변 부탁합니다. 네. 언제 어떤 기준에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아는 범위는 전체 공약 44개 중에 17개 정도 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추진 중입니다. 그 공약 완료 이행률이 낮은 것은 철도, 도로 신설 등 대부분 중장기 SOC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정관선 예타 선정,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중입자 가속기 완공, 됐습니다. 이런 것들 됐습니다. 지역 해난 사업 충분히 됐습니다. 예. 저기 제가 공약 이행률이 국회의원 17분 중에 14등이라는 건 제 견해가 아니고요. 부산 MBC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저는 팩트가 아닌 이야기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저기 오늘 정가선 이야기를 아까 지금 자꾸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정동만 의원님의 공보물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관선 그리고 강력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국민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 체크. 원래는요, 이 강력철도보다 정관, 그러니까 자천역에서, 장안 자천역에서 출발해서
월평을 지나서 노포역,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있는 이 노포 정관선이었습니다. 이것이 먼저 추진된 겁니다.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속 못 해냄으로써 이 울산, 양산, 부산까지 오는 강력철도망이 예타 대상에 먼저 선정된 겁니다. 2달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관선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일밖에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정동관 의원님 공약에 보면 기장 반송터널 민주화 유치하겠다 공약을 해놨어요. 이거 2021년에 전임 군수인 오규석 군수께서 부산시에 건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부산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인 공약집에 지금 넣어두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발언 중에 했던 1강 신도시 원형교차로 이것은 지금 군에서 추진하면서 1월부터 4월까지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 공약집에 포착시 이어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화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자꾸 공약에 넣는 것은 보좌관들이 체크를 하지 않나요? 그 부분에서 간략한 대답 부탁합니다. 예. 그 노포 정관선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잘 아실 겁니다. 그 최태경 후보도 노포 정관선 계속 민주당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 노포에서 월평까지는 제가 국토위에 가서 처음 가니까 예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노포에서 정관까지는 인가가 없습니다. 사람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타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노포에서 월평까지는 광역철도망으로 가고 환승 절차를 월평에서 자천까지 하자. 그렇게 해서 부산시 관계자와 만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통과를 예타 없이 통과 대해서 30초 충분히 드렸습니다.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안 시켰습니까? 저기요. 제가 앞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더 설명할 계획인데요. 기장군 정관선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요. 원자력 대피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예타 면제 사업이 될 가능성도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걸 경제성만 따져서 된 문제가 아니고요. 정관에서 원자력 사고 시 대피를 하기 위해서는 기장에서 원자력 사고 대피를 하려면 기장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가적 적천과 연계해서 정부를 설득하는 능력, 그것이 국회의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우리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요. 오시리아선 2호선 연장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거 2019년 전까지는 원안이 기장역, 기장중학교까지였습니다. 이것이 해운대 측 요구에 의해서 계속 논쟁을 하다가 축소돼서 네. 자, 최태경 후보님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시간이 모두 경과가 되었고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께서는 다양한 공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공약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 확보 계획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고요. 먼저 최태경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일자리 창출, 기장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핵심 공약이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따뜻한 공약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장군에는요, 공공주택 임차인 분들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근데 이분들은 민생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고통받고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하 임차인분들 보호하는 정책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런데요, 국가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배려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억울함을 계속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어서요, 관리비 예치금을 입주자들이 내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그래서 2019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은 관리비 예치비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9년 이전에 입주하신 분들이
맡겨놓았던 관리금 예치비가 환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공정한 거죠. 그래서 빨리 법 개정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이분들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관리비 예치비를 제가 국회에 되면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반납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공주택 임대료 인상은 2년마다 한 번씩 5% 정도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 시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임대 인상률을 낮추든지 이 두 개 중에 한 개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자 감세 정부화에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투쟁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따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동만 후보에게도 2분의 답변 시간 드립니다. 예, 제 첫 번째 공약은 도시철도 건설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정관선, 기장선, 장산선 해내겠습니다. 정관선 사업은 지난 4년간 밤낮으로 뛰었습니다. 부산시와 국토부, 기재부, 부산시장, 장관, 부총리까지 직접 만나 설득해서 얻은 성과입니다. 작년 5월 기재부에서 예타 선정된 부산, 양산, 울산 강력철도도 동시에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20% 수요 확보해서 연계 노선인 정관선 예타 통과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기장선을 차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장선은 지금 부산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우선순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장산선은 민자 유치해서 추진 중입니다. 해운대에서 해운대 장산에서 단절된 도시철도를 동부산 관광단지까지 조속히 연결하겠습니다. 제가 공약한 기장 도시철도 사업은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성과를 해내고 있습니다. 정관선, 기장선, 장산선 빨리 구축해서 기장 도시철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아서 정해진 절차 단축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신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장군 후보자 토론회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발언 시간인 만큼 혹시 앞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후보당 마무리 발언은 2분의 시간을 드리겠고요. 먼저 국민의힘 정동만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장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기장의 도약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기장에는 말만 잘하고 권력자에게 아첨하며 개인의 안위만 챙기는 정치꾼이 아니고 먼저 행동하고 발로 뛰어서 국민과 소통하며 오직 기장을 위한 진짜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4년 오직 기장 발전을 위해 뛰었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가 시작됐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을 했습니다. 꿈의 암추역이 중입자 가속기 15년 만에 착공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 집 앞에 정관선, 기장선, KTX 타고 전국을 다니고 산업단지에는 좋은 기업들 유치해서 젊은 청년들이 넘쳐나고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살맛나는 기장을 만들겠습니다. 기장에서 키워준 저 정동만 국민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기장 국민의 소중한 한 표 정동만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최태경 후보에게도 2분의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장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태경입니다. 기장은 지금 일대 정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기장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수년 전부터 부산시는 서부상권 개발 이런 말을 아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또한 서부상권 개발 논리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부상권 개발 논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산의 동쪽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의 서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부산시의 정책 방향이고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러합니까? 부산 동부산에서 개발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는 것은 해운대, 수영, 남구입니다. 동부산에서 가장 큰 땅을 소유하고 있고 가장 큰 면적을 소유하고 있고 부산시 전체 면적의 28%를 차지하는 기장군은 국가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 산업 정책을 위해서 원전 실기를 인근에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은 집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서부상권 집중 투자에 의해서 서쪽 강서구에는 가덕도 신공항 국제공항, 에코 델타시티, 국가적인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부상권 강서구와 동부상권 기장군을 완전히 차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기장 국민 여러분은 어질고 착해서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기장군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앙무대 국회에 가서 토론해서 장관 설득하고 총리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감 있는 사람이 해결해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장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기장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또한 4월 10일은 본투표가 열리는 만큼 꼭 투표소를 찾아서 소중한 한 표의 권리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